헬로티비 경남 창원시 특집 뉴스, 오늘 솔라타워에 마련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만큼 이곳에 딱 어울리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딱딱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곳에서 만나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그렇죠. 네. 오늘도 역시나 운동화 신고 나와주셨네요. 네, 매일 신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운동화 시장님이란 그 애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께서도 이 장소는 워낙 익숙한 장소다 보니까 오늘 마음 한결 더 편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장소는 이제 솔라타워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외벽에 다 붙여서 네.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조달하는 그런 건물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거의 한 300도 이상의 바다와 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 건너 보이는 저 큰 육지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은 거제도입니다. 거제도고요. 그가 대교가 지금 한눈에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거제도의 부속섬인데 제법 큰 섬인데 칠천도라는 섬입니다. 저 섬은 임진왜란 당시 원균 장군이 패배했던 조선 수군이 대패했던 곳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보면은 통영으로 가는 입구인데요. 통영으로 가면은 저 입구를 지나가면은 한산도 앞바다가 나옵니다. 통영 앞바다죠. 네.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서 유인을 해가고 갑니다. 어디서부터 유인해 가는가 하면은 저기 앙골포에서 네. 저기는 또 이수신 장군이 대성을 거뒀던 데거든요. 그렇게 해가고 이 바다가 저기 이제 거제, 통영, 고성 그리고 우리 창원의 324km 해안선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자랑합니다, 시장님께서 자랑. 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많은 시민분들이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특례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예. 출범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범 준비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특례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정확한 그 방향 설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중심을 잡고 해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많은 특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좀 올 것이라 보고요. 우리 시민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많은 특례를 가져와서 네.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창원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런 의지 있으신 말씀을 들으니까 좀 든든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시민들의 애를 좀 태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4차 공모에 비해서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공공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사업자는 또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공성과 수익성 속에서 아주 절묘한 조화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서 어렵지만 좋은 절묘한 균형점을 네.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공모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네. 이번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사업자들은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이 땅의 일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정말 좋은 시설들을 해야 되고 그 시설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랜드마크도 돼야 되고 맞습니다. 또 세계적인 명수도 돼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 어떤 수익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만족하는 사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쉽다면 벌써 다 됐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3분의 2는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네.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이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에
현대미술관 아. 창원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산 해양신도시에 거는 이 시민들의 기대, 애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 마산 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서 무려 25만여 명의 시민들께서 직접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물론 동참을 했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네, 25만이라고 하면 창원 시민 4명 중에 1명이 서명에 동참을 한 셈이죠. 예. 이 서명물을 시장님께서 직접 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을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쪽에 크게 일을 하고 계시는 네.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주셨는데요. 25만 명 이렇게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열망들을 모아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우리 창원 시민들의 이런 열망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왜 미술관이냐, 네. 그것도 국립현대미술관이냐, 세계에 유명한 민간 미술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들을 유치해도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비용이 저희들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짓게 되면은 수천억의 비용을 국비로 좋은 미술관을 지어주시게 되고 그 운영도 나라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포인트가 돼 핵심 시설이 됩니다. 흔히 뭐 앵커 시설이라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문화분권도 되고 문화향유권도 되고 균형 발전도 되고 이런 것도 노리지만 이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마산 지역 전체의 도시 재생의 중심 지구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마산을 문화와 관광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애초에 중앙정부에서는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게 왜 필요하냐. 뭐 그럼 이런 이번에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까? 예, 이번에는 뭐 지난 몇 년간 하도 요청을 하니까 네. 이게 필요한갑다. 그래서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게 대두를 했습니다. 네. 뭐 전국의 수십 개 도시에서 그걸 유치해서 미술관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디에도 못 주고 서울에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이런 문제, 요구, 요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도 국립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부가 이제는 인정을 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 시민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고 또 마산 원도심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창원시 하면 바로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 수소죠. 맞습니다. 창원시가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한 이후에 창원시가 이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최대란 수식어는 모조리 다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수소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으로 우리가 수소는 이게 이제 화학물질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구상에 그냥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죠. 네. 가장 많은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 이제 에너지로 쓰려면은 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든 걸 저장하고 운반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네. 이제 수소의 전주기라 그러는데 특히 창원은 이제 이 수소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요 두 개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에는 우리 창원의 기계 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존에 있던 산업이 역할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우리가 창원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이제 수소 실증 단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기체 상태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게 지금 창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만큼 창원이 수소 산업이 뭐 외국 기업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수소를 만드는 데서부터 활용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게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그걸 위해서 이거 우리가 산업적으로 충분히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소
트램, 네. 수소 열차 이런 걸 만들죠. 그럴 정도로 돼 있고,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연구 본부가 우리 창원에 만들어졌고요. 그럴 정도로 수소와 관련된 여러 연구소, 기업, 우리 지역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창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소 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수소산업이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우는지 정확히 잘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원시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합해보면 사실은 시정 목표인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사람 중심 창원을 위해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티비 경남 창원시 특집 뉴스 창원시장과의 대담이었습니다.